우선은 종이를 하나 새로 켜서 선 연습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 연습은요, 제가 따로 숙제를 내드리진 않고요. 그냥 제가 오늘 알려드리면은 그 내용대로 평소에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뭐 숙제 내드리면 숙제하기 전 10분 혹은 후 10분 혹은 뭐 자기 전 10분 이런 식으로 한 10분 정도 할애하셔서 꾸준하게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선 연습 같은 경우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해야 되는 게 아니고 손의 신경이 발달해야 되는 거라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하루에 막 1시간씩 한다고 더 많이 늘고 이러진 않습니다. 우선은 선 연습을 해볼 건데요. 브러쉬만 있으면 됩니다. 브러쉬만 있으면 되고 새 종이만 있으면 됩니다. 타블렛 안에서 본인 손바닥을 좀 한번 올려보시고 그 길이만큼 쓱 그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액정 타블렛을 쓰는데 여기가 제 엄지손가락이고 여기가 제 새끼손가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길이가 이제 제 손바닥 길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공간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면 됩니다. 우리는 너무 길게 그을 필요 없고요. 본인 손바닥만큼만 그을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은 그림은 항상 그 수작업에서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 디지털 그림에서는 확대 축소 기능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이면은 손톱만큼 그어서도 이걸 그을 수 있고 이렇게 확대하면은 엄청 작은 곳에서도 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자유롭게 이제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이제 실제 세상에서 손바닥 정도의 너비면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은 첫 번째, 긴 선 긋기입니다. 본인 손바닥에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 정도까지의 거리를 지름으로 가진 이런 원을 하나 이렇게 대충 그려보시고 대충 그리면 됩니다. 대충 그냥 슥 그어버리세요. 예쁘게 그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 친구의 이제 선을 그을 건데요. 가로선을 긋고요. 이렇게 그리고 세로선을 긋고요. 그리고 대각선을 긋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공간 안에서. 그리고 방향은 반대로도 가보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선을 이렇게 막 던지지 마시고 좀 천천히 이렇게 그어보세요. 그래서 실제 그림 그리는 것처럼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긴 선 긋기 연습입니다. 그래서 요 긴 선 긋기가 잘 되는 게 중요한데 보통 처음에 선을 그으면은 이렇게 꼬불꼬불 지렁이처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원래 그러니까요. 지금은 아직 신경 발달이 좀 덜 되어 있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글씨를 쓰잖아요. 보통은 연필로. 글씨는 아무리 길어도 이렇게 되게 짧아요. 우리가 이 짧은 선에는 되게 신경 발달이 잘 돼 있는데 긴 선에는 신경 발달이 좀 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양한 방법을 좀 시도를 해보세요. 뭐 예를 들면 손목은 유지한 채로 팔꿈치를 움직인다든지 뭐 어깨를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뭐 잡는 법을 조금 어떻게 해본다든지 이러면서 좀 본인이 편한 어떤 방법을 찾아 나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긴 선 긋기였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긴 선 긋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짧은 선 긋기를 할 거예요. 짧은 선 긋기는 되게 간단합니다. 우선은 이렇게 길을 만들어 볼 거고 요 사이를 지나는 짧은 선을 이렇게 그어 볼 거예요. 그래서 짧은 선을 그을 때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각도랑 끝나는 각도가 같아야 되고 사이의 공간이 촘촘하게 웬만하면 겹치지 않게 그어져야 한다는 거. 그래서 처음 시작점과 끝점을 잘 맞추면서 아래로 쭉쭉쭉 내려가는 연습입니다. 처음에는 막 지나갈 거예요. 막 이렇게 막 지나갈 거고 각도도 막 이렇게 꺾일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로로 해봤으면 이렇게 해서 세로로도 해보고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와봤으면 아래에서 위로도 가보고 그리고 대각선으로도 해보고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연습을 좀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짧은 선 연습입니다. 짧은 선 연습. 네,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처음 시작하는 선이랑 마무리되는 선이 같은 각도인 거 그리고
사이에 빈 공간이 이제 최대한 촘촘하게 채워지면 좋다는 거. 이렇게 짧은 선 연습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가는 선도 해보고 오는 선도 해보고 이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은 필압 연습입니다. 우선은 브러쉬에 필압이 들어가는 브러쉬를 준비하면 되는데 색깔은 안 변하고 브러쉬 크기만 변하는 브러쉬를 마련을 해보시고 네, 브러쉬 크기를 꽤 크게 합니다. 한 50 정도.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지그재그로 그어 볼 건데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가볼 거예요. 이렇게 약하게 시작해서 이렇게 강하게. 이거는 지금 타블렛 설정에 문제가 없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딱 봤을 때 이제 얇은 선에서부터 중간선, 두꺼운 선까지 다 잘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타블렛에는 문제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중간에 막 빈다거나 아니면 힘을 더 줬는데 더 얇아진다거나 이러면 이제 드라이버에 문제가 있는 걸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제대로 잘 나오면은 그러면 이제 이 뒤로 이상하게 나오는 건 전부 우리 손 문제겠죠. 이제 빼박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연습을 해볼 건데 우선 처음에는 요 긴 선 연습했던 거를 필압을 넣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가면 되는데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강하게 시작해서 약하게, 약하게 시작해서 강하게, 강하게 시작해서 약하게. 그래서 펜을 그으면서 이제 힘을 주었다 뺐다 뺐다가 줬다가 이렇게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요걸 그어보다 보면은 중간에 갑자기 두꺼워지거나 혹은 갑자기 얇아지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데가 이제 내가 잘 조절을 못하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신경 쓰면서 연습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힘을 많이 조절할 수 있을수록 많이 그림이 편해집니다. 두 번, 세 번 그어야 할 선을 한 번에 그을 수 있고 무엇보다 명암 표현할 때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될 건데 엄청나게 필압 조절을 잘하면 편리해집니다. 그림이. 그래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고 요게 3번이고 3번 필압입니다. 필압.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제 얘네를 좀 합친 어떤 퓨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필압과 선 긋기가 합쳐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약한 선에서 시작을 해서 중간선, 두꺼운 선 이런 식으로 삼각형 모양으로 그릴 수 있고 그리고 약한 선에서 시작해서 중간선, 두꺼운 선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도 갈 수 있고 약한 선에서 시작해서 중간선, 두꺼운 선 이렇게 원형으로도 갈 수 있고요. 그래서 필압과 그리고 도형이 합쳐진 형태입니다. 이게 이제 좀 최종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은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 위에 세 개를 먼저 연습을 하고 요 세 개가 많이 익숙해지면 그러면 이제 이걸로 연습을 퉁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요렇게 네 가지 정도의 연습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요거는 아까 말했듯이 수업 시작하기 전 10분 정도나 혹은 수업 마치고 10분, 숙제 시작하기 전 10분, 숙제 마치고 10분, 자기 전 10분, 일어나서 10분, 쉬는 시간 10분, 이런 식으로 최대한 자주 꾸준히 연습을 해주면 좋습니다. 한 번에 막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좀 꾸준히 다양하게 할수록 좋다는 거. 네. 이번에는 아까 하던 거에 계속 이어서 그 작업 환경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봅시다. 우선은 우리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오른손 혹은 왼손이 주로 사용하는 손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보통은 반대손이 이제 단축키를 사용하게 될 건데요. 한쪽 손만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되게 디지털의 어떤 장점들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양쪽 손이 이제 거의 비슷한 비율로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그림 그리는 공간이 있고 그 외에 메뉴 같은 걸 누르는 이런 칸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요 그림 공간 외에 요 옆으로 막 왔다 갔다 마우스가 계속 움직이면은 쓸데없는 시간들이 많이 소모가 되거든요. 보통은 이 주변에 켜져 있는 것들은요 거의 클릭을 안 하고요 그림만 그냥 계속 그리고 대부분의 기능은 다 단축키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좀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그냥 메뉴 다 꺼놓고 어떤 기능들이 단축키로 들어가면 좋은지에 대해서 제가 먼저 보내드리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건 필요하시면은 뭐 어디 적어 놓으시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펜입니다. 이제 펜은 두 가지 펜이 존재하는데, 하나는 스케치용이고 하나는 채색용입니다. 펜은 각각 하나는 필압으로 크기가 변합니다. 하나는 필압으로 이제 명도가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색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크기 두께가 이제 변하는 거고, 얘는 두께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색이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펜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보통 처음 수업 때는 이제 요것만 많이 쓸 거예요. 크기 변화하는. 처음에는 드로잉 수업이 위주라서 형태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할 거고, 나중에 이제 색 칠하는 수업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우개입니다. 지우개는 말 그대로 이렇게 그냥 지우는 브러쉬인데, 지우개 안에도 이제 여러 가지 구분이 있는데, 그냥 지우개가 완벽하게 지워지는 지우개가 있고, 좀 부드럽게 지워지는 요런 지우개도 있습니다. 요런 식의.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통은 부드럽게 지워지는 거 말고 이제 딱딱하게 바로 지워지는 요런 지우개를 사용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단축키가 앞으로 뒤로죠. 앞으로 뒤로. 뒤로는 방금 했던 걸 취소하는 거고, 앞으로는 했던 걸 다시 실행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등록을 해 놓으면은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리지 않을 거고, 어떤 공간 안에다가 좀 묘사를 해야 할 곳이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좀 그려줘야 할 일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손의 크기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돋보기를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 세상에서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고 얼굴을 멀리서 보고 이런 방식으로 했겠지만은, 이제 컴퓨터로 할 때는 이렇게 확대 축소 기능을 사용해서 돋보기로 긴 선도 한 번에 그을 수 있고 짧은 선도 섬세하게 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돋보기 기능을 사용을 하는데, 돋보기는 이제 보통 손바닥이랑 같이 사용을 합니다. 손바닥은 보통 기본 단축키는 스페이스바인데,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이제 움직입니다, 종이가. 그래서 내가 확대하고 싶은 부분으로 이렇게 타겟팅을 해서 확대를 하고, 그리고 내가 거기서 그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스페이스바와 이제 돋보기는 좀 같이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선 툴입니다. 선 툴은 그 도형 툴이랑 같이 있는 건데, 이렇게 직선 긋거나 대각선 긋거나 혹은 뭐 이런 사각형 그리거나 이런 원형을 그리거나, 요게 이제 선 도형 툴입니다. 다음은 스포이드인데, 스포이드는 이미 칠해져 있는 색깔의 스포이드로 이렇게 컬러를 빨아올 수 있는 이런 기능입니다. 요건 나중에 이제 채색으로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쓸 거라서요.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컬러 전환입니다. 컬러 전환은 이제 대표적으로는 정경색과 배경색이 있는데, 보시면은 컬러 서클 옆에 이런 식으로 생긴 게 있어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거. 그래서 여기에는 뭐 하얀색이 있고 여기에는 뭐 검은색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넣어놓고 단축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아마 X일 건데, X를 사용하면 빨간색이 나오고 X를 사용하면 푸른색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단축키는 아마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알아보시면 되고, 요런 기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흐리기는 뭐냐면요, 선 그어 놓은 거를 이렇게 뿌옇게 만드는 게 흐리기인데, 이건 이제 색 섞기라고도 부릅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색을 섞어주는, 손으로 문대주는 이런 브러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브러쉬 크기 조절입니다. 단축키를 사용해서 저 같은 경우는 1번, 2번으로 해놨는데, 요거는 뭐 본인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고요. 하나를 누르면 커지고 하나를 누르면 작아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축키를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선택, 올가미 또는 마법봉입니다. 올가미 기능은 이렇게 묶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옮기거나 이렇게 회전시키거나 혹은 뭐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는데 사용되는 툴이죠. 그 다음은 레이어 기능인데, 새로운 레이어 만드는 단축키, 그리고 밑에 있는 레이어랑 합치는 단축키,
그리고 레이어를 이동하는 단축키 위아래 이런 식으로 요런 아마 단축키가 Alt 중괄호인가 뭐 이런 단축키일 거예요. 그건 이제 나중에 알아보시고 네, 뭐 단축키들은 사실 제가 뭐 일일이 해드리기에는 조금 시간이 아까우니까 워낙 기능이 많아서 제가 다 알려드릴 순 없고 공식 홈페이지나 아니면 블로그 같은 데 찾아보시면은 단축키는 다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보시면서 단축키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축키 등록을 어떻게 하는지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축키는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이제 이렇게 클릭하느라 시간을 쓰면은 그만큼 여기에 그릴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그림 그리는 손은 이제 계속 이 안에만 있는 거고 보통 반대 손이 이제 키보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요 기능들을 사용합니다. 근데 키보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손이 보통 왼쪽에 있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축키 컨트롤 Z가 키보드의 가장 왼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왼쪽 아래에. 그래서 손이 보통 왼쪽 아래에 이렇게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막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중괄호, 대괄호 이런 애들 L, P, O 막 이런 애들은 단축키를 누르기가 되게 힘들어요. 손가락이 멀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자주 쓰는 기능들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좀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왼쪽으로 끌어오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컨트롤 Z에 손이 있는 상태로도 누를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에 오면은 가장 좋고요. 단축키들을 이것저것 설정을 하는데 제가 좀 카테고리들을 묶어놨어요. 예를 들면 펜 지우개, 선, 스포이드, 컬러, 흐리기 뭐 이런 식으로 묶어놨는데 쟤네들을 이제 가까이에다 붙여놓을수록 편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펜을 쓰다가 지우개를 쓸 일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펜이랑 지우개를 가까이에다 놓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2랑 R에다가 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같이 쓸 것 같은 애들은 이제 많이 가까이에다가 등록을 해 놓을수록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축키는 왼쪽에다가 정렬을 한다는 거. 그래서 단축키 등록이 가능한 애들이면은 이제 왼쪽으로 하고 안 되는 애들이면 어쩔 수 없겠죠. 등록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얘네들을 사용을 해야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친구들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나 혹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찾아보고 사용해보고 등록을 한 다음에 이제 뭐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뭐 텍스트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요 뭐 쉬프트 뭐 알트 A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이제 포스트잇이든 뭐든 컴퓨터 주변에다가 좀 놓고 웬만하면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내가 사용하려는 기능이 단축키에 있는 기능이면은 클릭해서 쓰기보다는 단축키로 사용을 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이제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숙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면은 본인한테 좋은 거고 귀찮으면은 안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이제 좀 속도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해놓으면 훨씬 좋겠죠. 앞으로 계속해서 그림을 그릴 거라고 한다면 그래서 디지털에 조금 익숙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고 처음에는 좀 이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어떤 단축키 사용하는 것들이. 근데 이제 조금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그만큼 더 나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등록은 방금 보내드린 거 단축키로 등록을 하는데 왼쪽에 등록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이제 다양한 어떤 기능들 같은 거는 블로그나 혹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시고 그것과 관련된 어떤 정보들을 메모지나 혹은 엑셀 같은 걸로 정리를 해서 뽑아두거나 혹은 옆에 띄워두거나 하면서 사용하면 가장 좋다는 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e giorno di torno girano, delle belle turbando al riposo, Narcisetto a dolcino d'amor.